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에만 약 1,700억 원을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었다는 보도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갈수록 전세금 반환 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피 같은 전세금을 두고 애태우는 분들도 그만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금 반환 업무를 주로 다루고 계신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또 부동산팀 유민호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유 기자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에서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한가 봐요. 사고 관련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서 요즘 전세 이야기가 가장 뜨겁습니다. 예. 이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2년 반 사이 약 50배 늘어났다는 소식 어제 들려드렸는데요. 이 갭 투자가 주택 수십 채를 대출을 껴서 사들인 뒤 임대 사업으로 돌리다가 이 집값 떨어지고 또 다시 돈줄이 막히자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수도권이 특히 문제입니다. 허그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보증사고 중 82%가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 나타났다고 집계했는데요. 이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전세금 문제에 휘말리면 타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 갭 투자라는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되면 갭 투기라고 불려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지 궁금한데 관련 상담 건수가 좀 늘었는지 궁금한데 분위기는 어때요, 변호사님? 네, 지난해 대비 전화 상담 건수는 약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해 경우 전화 상담 요청 건수는 1월부터 8월까지 한 700여 건 정도였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8월까지 전화 상담 건수가 1,000여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건수가 증가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는 매매 시세가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전세금을 못 받은 세입자들의 전화 상담 요청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일 좋은 건 변호사님께 제 전세 보증금 어떻게 하나요? 라고 전화 안 드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안전장치가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 보증금, 내 전세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시세의 범주 내에 있는 집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나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시세를 좀 꼼꼼히 확인해 두셔야 하고요. 또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본을 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또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특별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예. 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 파악하는 데도 좀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두셔야 되고요. 계약이 끝난 다음에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정이 있어서 전출을 해야 할 경우라고 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전입신고를 계속 해두시면 됩니다. 판례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자로서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주민등록도 계속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이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지금 체크를 하라라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미리 손을 써뒀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전세금을 난 못 돌려줍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세입자의 경우에 계약 만기가 돼서 이제 계약 종료를 원한다고 예.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한 달 전에는 내용 증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증거를 남겨두셔야 하니까 내용 증명으로 해두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계약 만료가 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절차는 대략 5,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후로도 이제 판결이 났는데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 경매 절차에서도 보증금을 모두 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재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또 확인을 하셔서 채권 집행 절차까지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입법 예고나 이런 움직임들은 유 기자 따로 없습니까 지금? 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권도 나선 움직임입니다. 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이 깡통주택을 속여 계약하면 이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고 처벌을 강하게 하는 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이 정부도 여당과 함께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사실상 4년까지 늘리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데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의 입법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좀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